이번에 손흥민이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것 같다. 대표팀 선수 23명 중 20명이 월드컵 3차 예선 탈퇴. 정몽규 회장 긴급 내부회의 소집. 손흥민 압박에 홍명보 감독 사퇴?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는 지난 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가 포엣, 박은호, 홍명보 이렇게 세 분에게 위사를 물었고 원래 절차는 기존에 있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고 난 후에 발표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감독을 뽑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보안 문제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것은 확인 결과 분명히 아니었다. 지난 4월 중하순쯤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라며 지난 202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세대가 나타나는데 외국인 감독이 한 분 오면 2026년 월드컵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엄청나게 기대했었다 라고 감독 선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영표는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을 실망하게 한 것이다. 협회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지난 8일 KBS와 인터뷰에서도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결정이라며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감독이 선임되면서 비난이 수없이 빗발친 가운데 전력강화위원인 박주호 전 국가대표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축구협회는 규정상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박주호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를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2026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도 감독직을 이어간다.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임기가 보장됐으며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감독 수준의 연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 재계약 대신 파트너의 투자,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 투입 결단 하나 오른쪽 화살표,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14일 한국 시각 토트넘이 페드로 네투의 에이전트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꾸준히 공격진 보강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해리 케인이 빠진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비롯해 손흥민의 파트너로 활약할 우측 측면에 대한 영입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기에 여러 선수가 토트넘 영입 명단과 연결됐다. 그 중에서도 네투는 토트넘과 꾸준히 연결됐던 선수 중 한 명이다. 이미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네투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이 등장했었다. 네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보여준 기량을 고려하면 토트넘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네투는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튼 공격의 핵심이었다.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가 적지 않았음에도 영향력이 상당했다. 그는 공식전 24경기에 출전해 3골 10도움을 기록했고 우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킥, 패스로 상대팀들에게 언제나 부담을 안겼다. 활약만을 고려한다면 손흥민의 파트너로 EPL 내에서 가장 적합한 선수 중 한 명이다. 토트넘은 당초 티모 베르너의 재임대로 측면보다는 최전방 보강이 우선시 될 수 있다고도 점쳐졌으나
최근 다시금 손흥민의 원톱 가능성 등을 검토해 측면 자원 영입도 고려하며 네투를 다시 영입 명단 상단에 올려둔 것으로 보인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울버햄튼 윙어 네투의 에이전트와 연락을 정기적으로 주고받았다. 토트넘은 그를 영입할 의향이 있지만 이는 두 구단의 이적료 합의 여부에 달렸다. 또한 네투는 많은 부상을 입었기에 토트넘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며 네투 이적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만약 네투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토트넘은 역대 최고 이적료를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의 현재 역대 최고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을 기록한 탕기 은돔벨레다. 만약 토트넘이 네투를 영입한다면 현재 가치로 평가받는 6천만 파운드, 약 1072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에 역대 최고 이적료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피하다. 토트넘으로서도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아직 이적 시장에서 데려와야 할 포지션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주장 손흥민과의 재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투 영입으로 막대한 이적료를 투자하면 이후 영입이나 재계약 등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그간 부상으로 고생했던 네투가 차기 시즌 부진한다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격적인 우승권팀 도약을 위해 토트넘이 손흥민의 파트너 영입을 위한 투자를 고민 중이다. 네투가 황희찬을 떠나 손흥민과 함께 뛰며 토트넘을 상승세로 이끌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손흥민 vs 케인 맞대결 무산됐다. 케인, 한국 방문 불발 위기, 방문 당시 휴가 중일 예정. 독일 매체 키커는 12일 한국 시간 해리 케인은 유로대회 우승을 위해 싸우는 마지막 남은 바이에른 선수이고 다른 참가자들은 현재 휴가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8월 3일 오후 8시 한국 시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경기를 앞두고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이 경기에서 뛸 각 팀의 스쿼드다. 독일 매체 키커는 어떤 선수가 한국에 올 수 있는지 예상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독일 대표팀에 5명, 프랑스에 2명,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 각각 1명, 잉글랜드의 케인 등 총 10명이 국가대표 선수를 이번 유로대회에 파견시켰다. 또한 이번에 영입한 주앙 팔리냐와 임대 복귀한 스타니시치도 스쿼드에 포함됐다. 매체에 따르면 유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탈락하면 3주간의 휴가를 얻게 된다. 개인에 따라 며칠이 더 주어지기도 하고 며칠이 덜 주어지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8강까지 탈락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합류한다는 의미다. 팬들이 가장 관심있게 볼 부분은 해리 케인의 참여 여부다. 케인은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대표팀은 결승전에 진출한 상황이다. 결승전은 15일에 펼쳐질 예정이며 이 경기가 끝나고 바로 휴가를 떠난다고 해도 7월 31일 안에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케인은 이번 한국에서 펼쳐지는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과 케인의 맞대결을 기다려왔지만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됐다. 케인이 불발됐다는 뜻은 프랑스 선수인 다요 오파메카노와 킹슬리 코망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며 네덜란드 선수인 마테이스 더 리흐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앞두고 있다. 이와 달리 마누엘 노이어와 토마스 뮬러는 자말 무시알라와 마찬가지로 독일 대표팀에 주축이자 이상적인 홍보대사로 꼽히는 만큼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7월 15일 한국 시간에는 새로운 감독 뱅상 콤파니의 지휘 아래 유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선수들의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된다. 한국행에 앞서 뮌헨은 7월 22일부터 며칠간 테게른제에서 준비훈련을 할 예정이다. 4. 충격 맨체스터 시티 떠나기로 결심. 주급 인상 재계약도 거부. 스페인 매체 엘치링기토는 13일 한국 시간 알바레스가 맨시티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맨시티는 알바레스에게 개선된 주급을 제시하며 계약을 1년 연장하려 했으나 그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알바레스는 구단이 자신에게 합리적인 이적료를 책정하길 희망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절대 강자의 면모를 자랑했다. 케빈 데 브라위너 33위 부상과 엘링 홀란 23위 부진이 있었지만 알바레스가 부족한 틈을 잘 메워주면서 우승에 이바지했다. 본래 최전방 공격수인 알바레스는 지난 시즌에는 호셉 과르디올라 53 스페인 감독 아래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맡으며 다재다능함을 키웠다. 공식전 54경기에 나선 알바레스는 19골과 13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다만 시즌 막바지 들어 알바레스가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늘어났고 선수는 정기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알바레스가 이적을 고려하자 첼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등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이 흥미를 나타냈다. 알바레스의 이적설이 연달아 떠오르자 맨시티는 선수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며 견고한 자세를 취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알바레스를 주축 선수로 간주한 데다 맨시티는 알바레스와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터라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아니라면 선수를 보낼 필요가 없다. 지난달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맨시티는 알바레스가 이적설에 휩싸였지만 선수를 향한 어떠한 제안도 듣지 않을 생각이다. 이들은 여름 이적 시장에 자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라며 알바레스가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알바레스의 이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다만 맨시티의 확고한 태세에도 알바레스가 꾸준히 이적을 원하고 있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알바레스는 지금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희망하면서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알바레스와 파리 생제르맹이 접촉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인 알바레스는 리버플레이트에서 성장해 2022년 여름에 맨시티로 이적했다. 그는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과 골 결정력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공격수다. 전성기 나이대에 돌입한 알바레스는 이미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많은 트로피를 거머쥐며 화려한 커리어를 남겼다. 맨시티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2회,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우승 1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1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1회 등을 차지했고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과는 남미 축구연맹 CONMEBOL 코파 아메리카 2021 우승과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다.